그 전이금속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그렇지. 바로가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합니다. 뜻은 주기율표 이쪽에 있는 이쪽. 뜻은 D 아니면 F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되는 걸 전이금속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전이금속 같은 경우 그 전자 배치가 조금 특별하다고요. 아시다시피 D나 F가 관여를 하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이금속 전자 배치에서 가장 이제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NS 오비탈에 있는 전자. 그래서 N은 주양자수입니다. 그러면 주양자수가 N인 S 오비탈의 전자는, 자, S 오비탈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침투 효과가 있죠. 그런데 주양자수가 하나 작은 N-1P. 그럼 예를 들어서 N이 4라고 하면 4S와 이때 D는 몇 D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얘는 3D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S오비탈이니까 침투 효과가 있는데 그 주양자수가 하나 적은 D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의 가림 효과, 그게 충돌합니다. 아시겠죠? 충돌합니다. 항상 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어디에 전자 배치가 우선적이다? 3D보다 4S가 우선적이다라는 생각은 배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왜 이런 표현 있잖아. 1S, 2S, 2P, 3S, 3P, 3D, 4S, 4P 이렇게 써두고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외울 때 1S, 2S, 2P, 3S, 3P, 4S 그 다음 3D, 4P, 3D, 4P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된다 라고 하는 이 암기법을 영어로 뭐라고요? 이런 암기법을 영어로 뭐라고요? 1S, 2S, 그 다음에 2P, 3S, 3P, 4S, 3D, 4P 뭐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적으면 여기 이제 5S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5S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외우는 이 암기법 이름을 싸움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이게 싸움 원리입니다. 영어로? 이런 건 들어본 적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거. 영어로? 빌딩 업.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빌딩업. 영어로 쓰면 금방 뭐 뜻을 알겠죠? 빌드업이니까 이렇게 쌓아서 올린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걸 독일어로는 아우프바우라고 합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이 외우기 표에서 보면 자 3P 다음에 어느 오비탈이 채워집니까? 3P 다음에 4S가 채워지고 그 다음 3D가 채워지는 거란 말이지. 그럼 4S하고 3D 중 어디가 먼저 4S가 채워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3D하고 4S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침투 효과. 무슨 말이겠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저 침투 효과 얘기는 어떤 그래프상에서 했었어요? 방사상 그렇지. 침투 효과 얘기는 어디 있었냐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이 얘기에서 했었죠, 그죠? 그래서 방사상 분포 함수. 그래서 침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18번 알곤까지 전자 배치를 하면 3P까지 딱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1S, 2S, 2P, 3S, 3P까지 채워지고 그 다음 전자가 하나 둘 많아지는 포타슘과 칼슘에서 보면 드디어 3P 다음에 4S1, 4S2 전자 배치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 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s오비탈에 먼저 전자 배치가 되는 것이 바로 뭐 때문이다? 침투 효과 때문이다. 를 아까 얘기했었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보면 바로 3D의 전자가 채워지는 것보다 4S 이게 어떻게 돼? 핵과의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더 안정해진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 s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s오비탈은 최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2개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스캔듐부터 구리까지는 드디어 어디에 전자 배치가 돼야 돼요? 3D의 전자 배치가 돼야 되죠. 그럼 이제 그 3D의 전자 배치가 될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우선 핵에서부터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 그거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핵으로부터의 그 평균 거리를 보면 수식이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자,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면 문제에서 수식을 뭐 제공할 테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이 수식에 의하면 이 평균 거리가 주양자 수가 어떻게 되면 커져요? 주양자 수가 어떻게 되면 커져요? 바로 주양자 수가 커지면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이거 없어지니까 커지는 게 맞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핵에서부터 전자까지 평균 거리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어떻게 될 때 커져요? 바로 가군동량 양자수가 커질 때 커지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작아지죠? 자, 가군동량 양자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커지면 빼기니까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평균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평균 거리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이때 핵으로부터 3D 오비탈까지, 핵으로부터 4S 오비탈까지의 평균 궤도, 무슨 말이겠어요? 평균 거리 궤도를 어디를 더 가깝게, 어디를 더 멀리 그려놨습니까? 3D를 더 가깝게, 4S를 조금 더 멀리 그려둔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이렇게 그려둔 거지.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4S 오비탈에 이제 만약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다. 그럼 그게 누구 거예요? 그게 포타슘인 거고요. 칼륨은 친일파. 포타슘은 친미파. 자기 성향을 정하라고 했죠? 정하라고 했죠? 근데 이 S 오비탈의 전자가 드디어 2개 채워지게 되면 그건 누구일 거예요? 칼슘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D보다는 S 오비탈이 거리가 더 멀지만 S 오비탈에는 무슨 효과가 있다? 호이 요런 식의 침투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의 전자가 일부의 확률을 가지고 3D보다도 핵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효과가 되어서 이게 안정한 효과가 되어서 결국 D보다는 S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되는 것이 더 안정하다는 설명이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런데 이때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그런데 이때 드디어 자, 여기 이제 핵. 자, 그 다음에 3D
4s. 자, 이렇게 될 때 여기 전자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아까 포타슘의 전자고 얘가 칼슘의 전자 배치라고 했죠. 근데 드디어 이제 여기에 전자 하나가 들어서는 거야. d 오비탈에. 이게 누구겠어? 전자 하나, d 오비탈에 만약에 전자 하나 들어서 그럼 얘부터 누구겠어? 그러면 그 친구 얘가 19번 포타슘, 20번 칼슘. 이거 몇 번이겠어? 아르곤. 21번 스캔듐부터 여기에 전자 배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지금 누구냐면 21번 스캔듐이 되면 드디어 3D의 첫 번째 전자 배치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있는 이 s 오비탈인 전자가 이런 식으로 뭐 하기를 기대해? 침투하기를 기대하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3D 전자, D 전자가 왜 앞에 있다고 하는지 알겠죠? 왜? 뭐가 더 가깝기 때문에? 평균, 무슨 거리? 평균 거리. 평균 거리는 4s보다 3d가 더 가까워요. 그걸 아까 앞에서 수식 써서 표현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앞에 있는 얘가 뒤쪽에 있는 4s 전자들이랑 뭐가 나타나겠어요? 뭐가 나타나겠어요? 청력이 나타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청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침투 효과가 어떻게 돼? 잘 일어나겠어? 어려워지겠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 원래 연말 보너스가 나오는 회사예요. 연말 보너스 직원들한테 1,000만 원씩 가는 회사예요. 원래 회사 다니면 그 정도 나와요. 좀 나오고 이번에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말 지금 성과금 한 5억 나올 예정인데, 5억 나올 예정인데 그걸 이제 삼성에서는 한 2억만 받자. 그다음에 노조에서는 5억 내놔라. 이러고 지금 이제 노사 대치 중이거든요. 2억만 너무 쌀 근데 2억하고 5억은 큰 차이죠. 큰 차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사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지만 사실 보통 일반 노동자 입장에서는 2억이건 5억이건 뭐 다 부럽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또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실 얘기고. 자, 어쨌건 원래 그런 식으로 성과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어서 이번에 성과급 없습니다. 이번에 보너스 없습니다. 하면은 노동자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존나 빡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S 오비탈이 왜 안 정했어요? 침투 효과가 있으니까 안 정했잖아요. 근데 이놈이 청력이 나타난다. 이 청력을 다른 말로 가림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3D 오비탈의 4s에 대한 가림 효과. 아시겠죠? 이게 나타나면 4s 오비탈에 뭐가 어렵다? 침투가 어렵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4s가 더 이상 3d에 비해서 뭐 안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아까 21번 칼슘까지 전자배치를 이렇게 썼죠. 이때 편의상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어때요? 매우 반복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요 부분을 어떻게 줄여 쓴다? 요렇게 줄여 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1번 칼슘까지의 전자배치를 요렇게 하고 4s2 이렇게 쓸 텐데 이제 드디어 21번 스캔듐이 되면 어디에 전자배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4s는 끝났으니까 3d에 채워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뭐라 그랬어요? 3D의 가림 효과 때문에 4s가 더 이상 뭐하지 않다? 4s가 더 아직 뭐하지 않다? 안정하지 않다.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3D를 먼저 썼어요? 4S를 먼저 썼어요? 3D를 먼저 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S를 뒤에 쓰는 거야. 이 그래프의 표현이 이게 바로 왼쪽에 있을수록 오비탈을 더 안정한 순서대로, 오른쪽에 쓸수록 더 고에너지, 불안정한 오비탈을 쓰는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4S2 3D1으로 쓰는 건 이건 어떤 순서라고요? 채워지는 순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화학책에서는 이런 식의 표기를 선호하지만 중달책과 그 하이탑 책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선호한다고 했죠. 이때 잠시 보여드릴 게 있는데 한 장 넘겨서 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겨서 3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전자배치가 쭉 나와 있죠. 전자배치가 쭉 나와 있죠. 그 전자배치에서 21번 스캔디움을 찾아봐요. 21번 스캔디움. 21번 스캔디움 찾았어요? 그 스캔디움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곤 한 다음에 3D1 4S2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떻게? 내가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됐죠? 그런데 이 전자배치 표시가 어디에 나와 있는 표시냐면 요 스캔한 표 아래쪽에 주석이 달려 있거든. 주석 찾아 주석? 주석에 주석 두 번째 줄에 봐봐요.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찾았어요?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국립표준청.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여기서 내셔널은 어느 나라 내셔널 얘기하겠어요? 설마 우리나라? 바로 미국이요, 미국. 미국은 세금을 통해서 이런 표기도 기준을 잡아 써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미국 국립표준청 표기에 의하면 어느 표기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좀 비추인데 뭐 교사가 고집 피우면 이렇게 써야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의 이런 표기의 의미와 이런 표기의 의미를 조금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오비탈 전자배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일 이 디오비탈 전자배치에 대한 또 추가적인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았어. 좋았어. 내일 봅시다.